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또 원격 수업이 시작하게 되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또 원격 수업을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1단원 내용인 물질의 구성을 차례차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1단원에 이어서 2단원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 시험 때 소단원 1인 전기의 발생까지 배워서 내용을 알 테고, 이제 전류와 전압부터 나머지 부분을 배우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2단원 제목이 전기와 자기인데 대부분의 내용은 이 전기력에 대해서 배우고, 여기 있는 자석이 갖는 힘인 자기력에 대해서는 마지막 4단원 전류의 자기작용 때 자기력이 잠깐 나오게 돼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자기장이 생기는 곳에 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어떠한 힘이 생기는지, 이 내용을 배울 때 자기력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3단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단원에서 배운 전기의 발생, 즉 전기력에 대한 기본 이해가 우선시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운 내용인 전기의 발생, 즉 물체의 대전과 정전기 유도에 대한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차례로 전류와 전압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죠? 우선 일단은 복습에 대한 구성은 이번 영상에서 물체의 대전과 정전기 유도에 대한 내용을 마친 다음에, 그 후에 다음 영상에서는 정전기 유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실험 단골 소재였던 검전기의 원리와 검전기의 구조, 그리고 검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 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마찰전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마찰전기 뜻이 어떤 건가요? 자, 여러분 말 그대로 마찰전기. 네, 맞아요. 바로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전기를 띈다 그랬죠? 그래서 마찰에 의해 물체가 띠는 전기를 바로 마찰 전기라고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요. 자, 즉 어떤 말이냐? 자, 이렇게 A라는 물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옆에 B라는 물체가 있는데, 두 물체를 어떻게 가까이에서 마찰을 시켰어요. 자, 마찰을 시켰는데, 자, 우리 배웠듯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플러스의 원자핵과 그리고 마이너스의 전자가 있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원자핵과 전자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무작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는 이렇게 중성 상태겠죠. 중성 상태인데 마찰을 하게 되면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마찰을 했기 때문에 접촉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즉 A에서 B로 전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전자가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전반적으로 전자를 잃은 상태고 B는 전자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A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겠고 B는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즉 마찰 전에는 중성이었는데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 것, 이러한 전기를 바로 마찰 전기라고 한다. 즉 이게 왜 그러냐? 바로 마찰할 때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마찰 전기가 생겨서 한쪽은 플러스 전하,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해도 이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생긴 전자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즉 다시 전자를 주고받게 되면은 중성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 있는 전기가 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공기 중으로 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빠져나가지가 못하면은 여기 있는 전기는 그대로 갇히게 되겠죠. 이 안에, 물체 안에 그대로 갇히게 되겠죠. 이렇게 물체 안에 갇혀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해서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우리 뭐라 그랬죠? 네, 맞아요. 바로 정전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정전기, 말 그대로 정전기.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정지되어 있는 전기인 정전기가 바로 이렇게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사라지는데 빠져나가지 못해서 갇혀있는 상태를 정전기라고 한다라고 배웠어요. 어렵지 않은 개념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대전. 자, 1소단원 첫 번째 단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였던 대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찰 전기가 전기를 띠는 것처럼 이렇게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뭐라고요?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이거를 바로 이제 대전이라고 해요. 자, 이 순서를 좀 더 바꿔보면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그 자체를 대전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에 의해서, 즉 대전에 의해서 물체가 그럼 전기를 띨 거 아니에요. 이러한 물체가 대전된 상태이죠. 따라서 이렇게 전기를 띠는 물체를 이 말을 합쳐서 대전체, 물체라는 뜻에서 대전체라 그래요. 즉 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 여러분들 대전과 대전체 개념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네 번째로 전기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단원 내용이 전기와 자기인데 전기력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인 만큼, 자, 네 번째 전기력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전기력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전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은 전기를 띤 물체가 있을 텐데 여기 마찰 전기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를 띠는 물체가 있겠죠. A, B처럼 이렇게 전기를 띠는 물체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맞아요. 힘이 작용해요. 이 작용하는 힘을 바로 전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배웠듯이 전기력은 총 두 가지 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알듯이 하나는 끌어당기는 힘이고 하나는 밀어내는 힘인데 인력은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인자가 유인한다라고 여러분들을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즉, 두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이거를 인력이라고 그러고, 자, 척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 배척한다. 즉, 두 물체가 서로를 밀어내는 힘을 바로 청력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인력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은 극, 다른 극? 맞아요. 서로 다른 극, 즉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처럼 서로 다른 극 사이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고, 자, 밀어내는 힘인 청력은 자, 서로 이제 같은 극이에요. 즉 플러스 전하끼리 혹은 마이너스 전하끼리 작용을 하는데 서로를 이렇게 배척해서 밀어내는 힘, 이렇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전기력, 인력과 청력은 여러분 구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물체의 대전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대전 좀 더 들어가가지고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마찰 전기, 그리고 이러한 대전체가 어떠한 실제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다섯 번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바로 마찰 전기니까 마찰에 의한 대전 현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마찰을 해가지고 한쪽은 플러스 전화, 한쪽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이 되는데 이렇게 어떤 거는 플러스,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게 대전되는 순서라 그래서 선생님이 대전열, 순서 열자 써가지고 대전되는 열, 대전열이라고 했는데요. 자, 쉽게 플러스가 되기 쉬운 쪽부터 여기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쪽까지 여러분들 나열을 해보면 돼요. 자, 플러스 전화가 되기 쉬운 곳은 가장 먼저 털가죽이 있고요. 그 다음은 유리, 그 다음은 명주, 우리 섬유 종류겠죠. 명주, 그리고 고무, 그리고 플라스틱 순서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맨 왼쪽은 플러스로 적었고, 그리고 맨 왼쪽은
왼쪽은 플러스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적었는데요. 자, 마이너스는 즉 마이너스 전화가 되기 쉽다. 즉 오른쪽에 있을수록 다른 물체랑 마찰을 했을 때 마이너스 전자가 되기 쉽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즉 털가죽같이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서로 마찰을 시켰을 때 플러스 전화가 되기 쉽다.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플러스 전화를 띄기 쉬운 여기 털가죽 셈을 그려볼게요. 털가죽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털가죽인지 모르겠다고요? 여기다 글씨를 쓰면 돼요. 털가죽이라고. 자, 털가죽이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마이너스 전화가 되기 쉬운 여기 플라스틱 막대 혹은 플라스틱 빨대 뭐 상관없죠. 여기 있는 뭐 플라스틱 빨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시는 플라스틱 빨대가 있는데 이 둘을 마찰을 시켜요. 마찰을 역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자, 털가죽은 플러스 전화가 되기가 쉽고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 전화가 되기 쉬워요. 자, 털가죽이 플러스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자를 잃어야 될까요? 얻어야 될까요? 자,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으면 잃을수록 플러스 전화가 되겠죠. 자, 반대로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기 쉽다는 거는 전자를 잃어야 될까요? 얻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전자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전화가 되겠죠. 즉, 둘을 마찰하면은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빨대 쪽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움직여서 털가죽은 플러스를,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된다. 즉, 이 순서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대전이 일어난다는 걸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가장 오른쪽에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여기는 유리 같은 경우, 털가죽보다 상대적으로 바로 오른쪽에는 유리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선생님이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유리막대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유리막대. 이런 식으로 유리막대가 있는데, 역시 글씨로 쓰면은 유리막대인 줄 알겠죠? 유리막대가 있는데, 자, 플라스틱 빨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털가죽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털가죽보다는 마이너스 전화가 되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마찰시키게 되면은 역시 털가죽에서 유리막대 쪽으로 플라스틱 빨대만큼 아니겠지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역시 털가죽은 플러스가 되고 유리막대는 전자를 잃어서 마이너스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즉 마찰에 의해서 마찰 전기가 생기는 것, 이러한 대전 현상은 여러분들 마찰에 의해서 뭐가 이동한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전자. 이 전자가 한 물체에서 마찰을 시킨 또 다른 물체로 직접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전하를 띠게 된다. 자,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전자를 잃은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고, 그리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가 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개념인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정전기 유도도 여러분들 자주 안 들어본 개념이어서 생소한데 따로따로 떨어뜨려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써볼게요. 정전기 유도. 자, 말 그대로 정전기 유도. 정전기가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전기가 유도되는 현상. 크게 어렵지가 않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정전기, 즉 정지되어 있는 전기가 유도되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자, 유도되는 게 어떤 건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짚고 넘어가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마찰 전기가 있죠. 자, 마찰 전기는 뭐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전기가 생겼어요. 즉, 마찰을 한다는 거는 직접적인 접촉이 있다 없다? 직접 접촉을 당연히 한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정전기 유도는 유도가 된다 그래서 유도, 즉 정전기 유도가 되는 상황은
마찰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즉, 직접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전기가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상 여러분들이 마찰 전기를 배우고 정전기 유도를 배우기 때문에 뭔가 전기가 생긴다라는 건 여러분들 어렴풋이 아는데 마찰 전기가 마찰에 생겼으니까 얘도 뭐 접촉하다 보니까 생기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마찰 전기와 다르게 정전기 유도는 접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가 생기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전기 유도는 어떻게 생기는지 볼게요. 자, 상황이 있는데요. 자, 여기 대전체, 우리가 대전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대전된 물체, 즉 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A, B를 썼으니까 대전체 C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물체 D가 있는데요. 이 물체는 여러분들 금속이어야 돼요. 금속. 자, 여긴 대전체는 뭐 금속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교과서 상황에서는 금속이 아닌 비금속이 전기를 띠는 경우가 나오고 얘는 전기를 띠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금속 같은 경우는 전기를 띠지 않은 상태의 금속이어야 돼요. 자, 왜 금속인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전체와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 물체 D가 있는데요. 이 대전체를 금속에 가까이 접촉은 하지 말고 가까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져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 얘는 전기를 띠고 얘는 전기를 띠지 않는데 가까이 가면은 물체 D에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즉 정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 정전기 유도라고 하고, 그럼 왜 정전기가 발생을 하는가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그림 두 가지 그릴 건데요. 여기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플라스틱 자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 자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플라스틱 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음료수를 먹는 이렇게 알루미늄 캔이 있어요. 자, 우리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단원 물질의 구성에서 배웠던 것처럼 금속 중 하나라는 걸 배웠어요. 자, 이때 플라스틱 잔은 대전되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플러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자, 그리고 여기는 금속을 띠지 않는 전기를 띠지 않는 알루미늄 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자, 플러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플러스임을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플러스인 게 원자핵이 많다라는 게 아니고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를 띈다고 여러분들이 봐야죠. 즉 얘는 원자핵이 더 많다 이 뜻이 아니라 전자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대전된 플라스틱 자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근데 이 알루미늄 캔도 역시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있겠죠. 선생님이 뭐 상대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중성 상태인데, 자 보세요. 상대적으로 원자핵이 많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서로 같은 극이기 때문에 청력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다른 극이기 때문에 인력이 발생하게 되죠. 즉 알루미늄 캔 입장에서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지만 여기 있는 전자는 인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플라스틱 자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바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전자가 여러분들 자유전자라는 개념을 배웠죠. 자유전자는 이제 금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금속이란 물체를 준 이유도 바로 전기를 띈 대전체를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에 가져간 상황을 설정한 이유도 이 자유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해서 이 금속을 사용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플러스인 대전체 때문에 전자들이 인력에 의해서 플라스틱 자 가까이 움직이게 돼요. 자, 여기 있는 멀리 있는 전자가 가까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플라스틱
자가 있어요. 자, 역시 아까 말했던 플라스틱 자가 있고 여기 알루미늄 캔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도록 했을 때, 자, 여기 이렇게 플러스 원자에 마이너스 전자, 이렇게 플러스 원자가 있는데, 원래 여기 있던 전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그럼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캔 입장에서 플라스틱 자와 가까운 이쪽 있죠, 이쪽. 플라스틱 자와 가까운 이쪽, 그리고 먼 이쪽의 전하를 비교해 보면은 플라스틱 자와 가까운 쪽은 방금 전자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그리고 먼 쪽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이렇게 알루미늄 캔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게 되죠. 즉 이러한 전기를 띠게 되기 때문에 정전기가 유도가 됐어요. 뭐에 의해서? 대전체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보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플라스틱 자와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되었죠. 즉, 이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극이기 때문에 인력이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여기 있는 알루미늄 캔이 자 가까이 떼굴떼굴 굴러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 가까이 떼굴떼굴 굴러서 끌려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대전된 플러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자를 가까이 가져가는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자를 알루미늄 캔에 가져가면은 끌려올까요? 아니면 멀어질까요? 자, 여러분들이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밑에 공간을 활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자예요. 즉 역시 대전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생님 여기다가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시를 할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은 이유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옆에는 자 처음에는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 즉 알루미늄 캔 역시 똑같이 그릴게요. 알루미늄 캔인데 역시 전기를 처음에는 띠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번, 그러니까 전자입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아까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다른 극이기 때문에 인력이 발생하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로 같은 극이기 때문에 청력이 발생하죠. 자, 원자핵은 움직이지 못하고 가벼운 전자,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는데 여기 있는 전자는 청력에 의해서 자로부터 멀리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역시 이렇게 자가 있고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 캔이 있다고 봤을 때, 자,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자를 가져갔을 때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따라서 아까와 같이 상대적으로 전하 상태를 봤을 때 좌쪽에서 가까운 쪽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자로부터 먼 곳 이쪽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즉 아까와는 반대의 양상으로 전하를 띠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가 마이너스고 그리고 자에서 가까운 알루미늄 캔 부분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전하, 즉 역시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서로 반대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자를 금속에 가까이 가져가도 역시 알루미늄 캔은 자 가까이 끌려간다. 즉 결과적으로는 같은 상황에 연출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전기 유도의 개념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처음에 알루미늄 캔은 전기를 떴다 안 떴다? 안 띄었다. 근데 대전체를 가까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띠게 되었다. 이렇게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이 대전체에 의해서 정전기가 유도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첫 번째 내용, 전기의 발생에서 물체의 대전과
정전기 유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전기 유도의 사례에 해당되는 검전기, 즉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즉 대전 여부를 확인하는 검전기의 원리와 구조, 그리고 금속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황별로 자세하게 알아봐서 딱 영상 하나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내용이었던 전기의 발생 중에서 물체의 대전과 정전기 유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 꼭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정전기 유도의 핵심 사례에 해당하는 검전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검전기는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즉 대전 여부를 확인해보는 실험 도구인데요. 특히 금속박이 어느 상황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원격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